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어느 한 고을에 곽진영이라 이름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곽선비는 본디 청렴 결백하고 선량한 인품이라 벼슬에 오른 적도 있었으나 탐욕을 좇지 아니하고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두지 못하였으므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곽선비가 붓을 사러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초라한 거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산발이요, 얼굴은 흙먼지와 때에 덮여 알아볼 수도 없었으며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지 기운이 다하여 눈조차 뜨지 못하였지요. 지나던 사람들은 더러운 모습에 얼굴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였지요. 가엾구나. 일이 쓰러져 있으면 어찌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비록 때 묻고 냄새가 난다 하나 거짓 또한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인 것을. 허나 곽선비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지 곁에 다가가 조심스레 부축하였습니다. 보아하니 거지는 한쪽 다리를 다치기라도 하였는지 절뚝이고 있었지요. 이에 측은지심이 들어서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눈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곽선비 날이쇼. 어찌 저런 더럽고 냄새나는 자를 마다치 않고 거두실까? 저토록 청렴하신 데다 불쌍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니 참으로 큰 어른이시구나. 곽선비는 거지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지만 적어도 사람 한 명 정도 보살필 수 있을 테니까요. 곽선비는 거지를 데려오자마자 먼저 음식부터 마련하였습니다. 부엌에서 미음을 쏘어 그릇에 담아내었지요. 심하게 허기진 듯하나 바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탈이 날 거요. 먼저 이 미음으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시구려. 거지는 정신을 가누기도 어려운 듯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으며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먹으시오. 죽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오. 그 말에 거지는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끝내 미움을 다 비웠습니다. 이제 기운을 조금 되찾았으면 몸을 씻는 것이 좋겠구려. 그러나 거지는 대답을 머뭇거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듯하였지요. 이런 거동이 쉽지 않은가 보구려. 좋소. 내가 좀 거들어주겠소이다. 곽선비는 곧장 거지를 부축하여 뒷마루로 데리고 갔습니다. 허나 어딘가 거지는 불편한지 계속해서 몸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소. 찬물이지만 씻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거요. 곽선비의 말에 거지는 그제야 움직임을 멈추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곽선비는 빙긋 웃으며 거지의 옷자락을 풀어내렸지요. 헌데 말입니다. 뜻밖의 광경에 그만 곽선비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때와 먼지에 가려져 있던 남루한 행색 뒤로 드러난 몸매는 여인의 자취를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골이 상잡하여 산에 치고 선이 너무 가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게 아니었지요. 봉긋한 곡선을 본 순간 곽선비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거지는 사내가 아니라 여인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그 순간 메말라 갈라진 어깨와 창백한 피부가 옷자락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흔적임에도 선비는 도리어 알 수 없는 떨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숨결이 가까이 스쳐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곽선비는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더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씻는 것은 그대 스스로 하시오. 말을 다 잇기도 전에 곽선비는 뒷걸음질치며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듯 요동쳤고 곽선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경망했단 말인가. 여인의 체면을 잃게 만들었구나.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깨끗이 씻은 거지 여인이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먼지와 때가 벗겨지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미모였습니다.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밝고 아름다운 눈망울의 여인이었지요. 곽선비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 깊숙이 숙였습니다. 방금의 일은 참으로 면목 없는 짓이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맞절을 하였습니다. 입술에는 연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으리, 괴념치 마시옵소서. 오히려 저 같은 미천한 목숨을 거두어 주신 은혜가 크니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곽선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이신지 여쭈어도 되겠소? 난실은 가만히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난실이라 합니다. 본디 화전민의 딸이었으나 3년 대기근의 재산이고 집이고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마침내 거지로 전락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신세입니다. 그 말에 곽선비는 크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몇 해 전 온 고을이 기근으로 신음하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오. 하늘이 내린 재앙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거스르겠소? 난실이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곧 다시 허리를 굽혀 절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목숨을 건짐은 나리의 덕이옵니다. 어찌 감히 은혜를 잊겠습니까? 부디 제가 미력이 남아 보탬이 되어 은혜를 갚게 해주옵소서. 곽선비는 그녀의 간절한 말에 한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없소. 내가 어찌 무언가 바라고 도운 것이겠소. 다만 사람의 도리에 따랐을 뿐이니 은혜라 부르지 말아주시오. 그러자 난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저는 천한 신세라 하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잘못이 될 터입니다. 곽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나눌 때가 아니오.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요. 집이 비록 좁고 초라하나 몸이 나아질 때까지는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소. 난실이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은혜에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이 몸 편히 쉬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곽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난실은 조용히 방 안으로 물러갔습니다. 등잔불 아래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곽선비가 눈을 뜨고 일어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줄이 늘어진 집안이 오늘은 마루며 방안이 반짝 빛나도록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석구석 닦인 흔적이 역력하였고 창호지마저 새로 발라놓은 듯 말끔했습니다. 곽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손끝으로 반짝이는 마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때 부엌에서 은은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살펴보니 따끈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이 소박하되 정성스러웠습니다. 곽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밝아진 것도 따뜻한 밥상도 모두 난실의 손길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난실이는 일어난 곽선비에게 다소곳이 절을 하였습니다. 날이 평안히 주무셨사옵니까? 미천한 제가 감히 아침 인사를 올리옵니다. 이것을 모두 그대가 한 것이요? 난실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작은 정성이나마 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몸으로 살아온 곽선비의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으나 난실의 손길이 닿자 삽시에 환해진 듯 했습니다. 곽선비는 그 광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은 셈이구려. 참으로 고맙소이다. 난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제가 앞으로도 머물며 자비를 도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곽선비는 곧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될 말이여. 처녀가 어찌 남정네 집에 함께 머무르겠소.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차라리 머물 곳을 따로 마련하고 이따금 와서 집안일을 거두는 것이 옳을 것이오. 난실이는 얼굴빛을 바꾸며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갈 곳이 없사옵니다. 남은 친척도 없고 기댈 데라곤 이제 이 집밖에 없습니다. 곽선비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법과 인정이 서로 엇갈려 한동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깊은 숨을 내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집안일을 돕는 대가로 내가 품삯을 주겠소. 그 돈으로 그대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면 될 것이오. 그러자 난실은 손사래를 치며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돈을 받겠사옵니까? 은혜를 갚겠노라 하면서 삭슬 받는다면 그것은 염치 없는 일이옵니다. 다만 제가 따로 돈을 벌 방도를 찾겠사오니 그때까지는 부디 이곳에서 지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곽선비는 난실의 굳은 태도를 보고 더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함께 지내게 되었고 곽선비의 집은 날마다 밝아지고 활기가 더해갔습니다. 특히 난실이는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비단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정갈하였고 허들의 실도 척척 해내니 집안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마루와 방은 늘 반짝였고 장롱 속 옷가지며 살림살이도 가지런히 정리되었습니다. 게다가 난실이는 머리 또한 총명하여 곽선비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장부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헤아리니 곽선비의 집안 살림은 날로 넉넉해져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또한 변화를 눈치채고 수군거렸습니다. 곽선비 댁이 어찌 이리 환해졌는가? 글쎄, 웬 처자가 들어와 살림을 맡는다 하더만. 손끝이 보통이 아닌 듯해. 곽선비는 본디 청렴결백하되 집안 살림에는 서툴렀습니다. 헌데 난실이 들어온 뒤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미음을 나누어 먹을 때면 그는 속으로 은근히 감사하여 빙긋 웃곤 했습니다.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일이 집안이 밝아지다니. 난실이 또한 날로 곽선비의 인품에 감복하였습니다. 청렴하고 인정 많은 모습에 알지 못하는 사이 사모의 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내색하지 못하고 그저 일손의 정성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곽선비 역시 난실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에 마음이 움직였으나 신분의 차이와 처자의 처지를 생각하여 스스로 억누르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 사이는 겉으로는 은은하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정이 서려갔습니다. 곽선비는 본디 청렴결백한 선비라 재물을 좇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검소하다 못해 늘 쪼들렸으나
개의치 않고 학문과 덕을 닦는 데 힘썼지요. 헌데 난실이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곽선비 집안에 놀고 있는 묵은 땅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였지요. 날이 이 땅을 그냥 두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장터 사정을 보니 요즘은 조와 콩이 귀하여 값이 곱절로 뛰었습니다. 제가 몸을 부려 일손을 거둘 테니 심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선비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재물을 좇을 뜻이 없소. 벼슬을 버린 것도 사사로움을 멀리하고자 한 까닭인데 지금 와서 어찌 장사를 벌이겠소. 그러자 난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의 뜻은 알겠사오나 살림이 안정되어야 학문도 덕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리라 여기시옵소서. 곽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뜻이 그러하다면 한번 맡겨보리다. 난실은 이는 손수 호미를 잡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곽선비 또한 처음엔 서툴렀으나 난실이의 동료에 따라 흙을 고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땀 흘리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으나 이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하였거늘 선비라 하여 어찌 농사를 업신여기랴. 곽선비는 괭이를 쥔 손에서 도리어 글 속의 이치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대학에 도는 밝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구절이 떠올랐고 땀방울이 흙에 스미는 것을 보며 하늘의 이치가 만물에 스민다는 도리를 새삼 마음에 새겼습니다. 곽선비는 하루하루 더욱 적극적으로 밭일에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오르기 전 밭으로 나가 김을 메었고 낮에는 난실과 함께 물을 길어 뿌렸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 장부를 살펴 흙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 속에 가르침과 견주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이 도가 아니구나. 몸을 부려 밭을 가꾸는 것도 또한 성현의 길과 다름없도다. 그리하여 곽선비는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글로만 알던 백성의 고단함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청렴결백한 선비일 뿐 아니라 땀으로 도리를 배우는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난실이는 머리가 비상하여 곡식을 언제 거두어 장터에 내다 팔아야 값이 좋은지 환히 알았습니다. 곽선비가 밭에서 몸으로 도리를 배우는 동안 난실은 장부를 살피며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팔자 곽선비 집안에는 두둑한 이익이 쌓였습니다. 그간 나는 글만 읽으며 도리를 안다 여겼으나 그대 덕에 집안도 환해지고 재물 또한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버팀목임을 알게 되었구려. 나리께서 말씀하신 도리 또한 이 살림살이 속에 스며 있사옵니다. 곡식 한 토를 아끼는 것이 백성을 살피는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니 오늘의 이 수학이 곧 나리의 학문을 더욱 밝히리라 믿습니다. 곽선비는 그 말에 크게 감복하였습니다. 글 속에서만 도리를 찾던 자신이 이제는 난실의 손길 덕의 삶과 학문을 함께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으나 장터의 곡식값은 예기치 않게 크게 뛰었습니다. 난실이의 장부는 한치도 틀림이 없었고 곽선비의 집은 단박에 넉넉한 살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곽선비 댁이 웬일인가? 예전엔 늘 가난하다더니 이젠 살림이 번듯해졌구나. 곽선비 나리야 청렴하기로 이름났지만 곁에 든 처자가 워낙 손재주와 지혜가 뛰어나니 그 덕이겠지. 곽선비와 난실이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곽선비는 늦은 밤 난실이가 손수 마련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만 도리에 따르고자 했을 뿐인데 덕분에 오히려 내가 도움을 입었구나.
그는 난실의 총명함과 성실함에 감복했으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여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난실이 또한 곽선비의 청렴한 인품의 날로 사모의 정을 품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 않고 그저 집안일에 정성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겉으로는 은은하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정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곽선비의 집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서더니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의 입을 씁쓸하게 만드는 자, 바로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재물을 믿고 방자하게 굴며 온갖 패단을 일으킨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허허, 곽진영 선비, 다 무너져가던 집이 어찌 이리 단숨에 반듯해졌는가? 내 눈과 귀가 허투루가 아니니라. 얼마 전 도망친 처자가 이 집에 숨어들었다지 않느냐? 괜히 감추려 말고 당장 내놓아라. 최대감은 호통을 치며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난실이는 방 안에서 온몸이 굳어 숨을 죽였고 곽선비는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대감,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 집안에 들어온 이는 은혜를 입고 머무는 불쌍한 여인일 뿐이요. 감히 그 입으로 함부로 논하지 마시오. 최대감은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아직도 청렴이니 도리니 하는 헛소리뿐이로구나. 본디 여인네 하나쯤 데려다 즐긴다 해도 흠될 일은 아니거늘 왜 감추는 게냐? 더 이상 실없는 말씀을 거두시오. 이 무고한 여인을 욕되게 한다면 나는 곧 포조를 불러 대감의 언행을 고할 것이오. 순간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최대감은 이를 갈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차마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막아서다니. 좋다. 오늘은 물러나 주마. 하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찌 될지 장담 못하리라. 최대감은 씩씩대며 가마에 올라 떠나갔습니다. 남은 하인들이 뒤따르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최대감이 곽선비 댁을 가만두지 않을 터인데. 참으로 걱정되는구나. 앞날이 험하겠네. 최대감의 가마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곽선비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난실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저자가 그대를 찾는 듯하였어. 혹 아는 사이요? 난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두 손을 움켜쥐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으나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옵니다. 차마 말씀드리기가 너무도 송구하옵니다. 곽선비는 한참 난실이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불편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연유가 무엇이든 내 알기를 강요치 않겠어. 다만 분명히 하노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를 내가 지켜내겠소. 난실은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날이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서늘히 불어왔으나 방 안은 도리어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대감은 곽선비에게 모욕을 당한 뒤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풀어 곽선비의 집을 은밀히 감시하게 하고 건달패를 시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에이, 다 아는 소리 못 들었느냐? 곽선비가 겉으론 청렴한 척해도 속으론 계집에 미쳐 산다더라. 낮에는 글 읽는 척하다가 밤이면 그 젊은 거지년을 품에 끌어안는다지. 뭐, 밥 한 술 얻어먹인 보람은 톡톡히 본다더라. 계집 하나 거두더니
집안이 환해졌다 하지 않느냐. 그 화난 게 살림살이 탓이겠냐. 속살림 덕이겠지. 참말로 더럽다, 더러워. 선비 행세는 허울일 뿐 실상은 새꼴이라니. 그러나 이 헛소문은 번번이 힘을 잃었습니다. 곽선비의 평판이 워낙 두터워 그 말을 믿는 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곽선비가 불쌍한 거지 여인을 데려다 먹이고 재워주는 사실을 더 크게 칭송했습니다. 헛소문이야. 곽선비 나리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렇지. 거짓 처자를 거두어 선행을 베푸신다더라. 참으로 큰 덕이야. 이리하여 최대감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었고 곽선비의 품격은 오히려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건달패들이 지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자 참다 못한 마을 청년 쇠돌이가 곽선비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최대감이 못된 술수를 부려 나리를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괜스레 사람들을 꿰어 소문을 퍼뜨리지만 저희는 다 믿지 않습니다. 허나 저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걱정입니다. 곽선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난실이는 그런 곽선비의 낯빛을 보며 끝내 숨길 수 없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리,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본래 최대감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곽선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난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있어 집안의 살림을 불리자 도리어 더욱 가혹한 불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몸을 숨겨 달아났으나 그 뒤로 떠돌며 고생하던 끝에 나리를 만나 목숨을 건진 것이옵니다. 곽선비는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여린 처자를 그렇게 부려먹고 학대하다니. 두려워 마시오. 이제는 내가 있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만은 끝까지 지켜내겠소. 난실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곽선비의 다짐은 더없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실이는 장을 보러 갔다가 저물녘에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껄렁한 건달패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 계집이 바로 그 난실이 아니더냐? 대감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이니 얌전히 따라오너라. 난실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을 쳤으나 건달들이 사방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어요? 그 순간 장터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막아섰습니다. 이 무슨 짓이냐? 낮대낮에 계집을 납치하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시간을 끌자 건달패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청년 개석이가 다른박질로 곽선비의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난실이가 장터에서 잡혀갑니다. 곽선비는 소식을 듣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건달패들이 난실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찰나 곽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하에 파렴치한 못된 놈들, 감히 대낮에 여인을 헤아려 드는가. 선비가 뭘 어쩌겠느냐. 그러나 곽선비는 눈빛을 번뜩이며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시적 곽선비는 묵과의 급제한 무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검과 창을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 이름을 날렸으나 정작 벼슬에 나서니 무예보다 정치와 아첨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출세에 눈이 먼 동료들과 권세에 아부하는 상관들을 보며 곽선비는 점차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스스로 벼슬길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청렴을 지키며 조용히 책과 벗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뻔뻔한 놈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죗값을 치러라.
곽선비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가장 앞에 서 있던 건달의 턱을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은 나자빠져 이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다른 건달이 곤봉을 휘두르자 곽선비는 허리를 낮춰 피한 뒤 발길로 놈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놈은 숨도 못 쉬고 나동그라져 헐떡였습니다. 또 다른 자가 뒤에서 덤벼들자 곽선비는 팔을 비틀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먼지가 일었습니다. 곽선비는 흘린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잔뜩 몰려든 건달들을 향해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군조를 제압하던 무관의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 선비가 무슨 괴력이지? 예산 놈이 아니다. 이런 놈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잠시 뒤 건달들은 얼굴이며 몸에 멍이 가득한 채 이리저리 기어 달아나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지켜보다가 일제히 환성을 질렀습니다. 난실이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곽선비는 그녀를 붙들고 안심시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오늘은 내가 막았으나 곧 더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다시 납치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난실이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더는 도망만 다닐 수는 없사옵니다. 차라리 꾀를 내어 저들의 계략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곽선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어둑해진 장터에 긴 여운이 드리웠습니다. 난실이와 곽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곽선비는 등잔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흉계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대감의 마음속엔 탐욕만 가득하니 그것을 역이용해 보리다. 난실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탐욕을 역이용한다 하시면 무슨 말씀이옵니까? 곽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와 재물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일부러 집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듯이 꾸며놓는 것이요. 귀가 얇은 자들이니 곧 소문을 퍼뜨려 스스로 덤벼들 것이 분명하오. 참으로 기묘한 계책이옵니다. 그러하니라면 제가 장터에 나가 흘리듯 말해 두겠습니다. 곽선비 댁에 기묘한 재물이 숨어 있다더라 하면 최대감 같은 이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리이다. 곽선비와 계략을 짜낸 난실이는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난실이가 흘린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곽선비 집안을 입에 올렸습니다. 들었느냐? 곽선비 댁에 어딘가 큰 재물이 묻혀 있다더라. 허허,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요즘 들어 집안이 유난히 환해졌다지 않느냐. 그 소문은 삽시간에 커져 마침내 최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곽진영 그자가 감히 재물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냐? 여인 하나에다 보물까지 모두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는 탐욕의 눈이 멀어 이를 갈았습니다. 마침내 한밤중 그는 건달패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곽선비의 집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곽선비 집 앞에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최대감이 하인들과 건달패를 거느리고 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곽선비가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을 들은 최대감이 옳다구나 하고 모인 것이지요. 어서 뒤져라. 재물이 어딨는지 샅샅이 찾아내라. 그리고 그 건방진 것을 내 앞에 끌어내라. 하인들은 마루 밑을 헤집고 방 안의 장롱을 열어젖히며 이리저리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한 놈은 부엌에 항아리를 쑤셔대다가 엎질렀고 또 다른 놈은 마당 흙을 파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롱에도 마루 밑에도 흔적이 없사옵니다. 난실이 그년도 없는데쇼. 최대감은 이를 갈며 더욱 집 안 깊숙이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에 번쩍였고 땀에 젖은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분명 여기 숨겨져 있을 터. 한량 선비 따위가 이만큼 살림을 일으킬 리가 없지. 더 뒤져라. 벽을 두드려보고 기둥 뒤도 살펴보아라. 그때였습니다. 문득 집안 쪽에서 등불 불빛이 환히 켜지며 곽선비가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든 그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최대감, 기어코 그 탐욕이 끝내 그대를 파멸로 이끄는구나.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오냐, 내 놈 잘 만났다. 내가 내 녀석을 본다고 겁에 질리기라도 할 줄 아느냐? 아주 흠씬 두들겨 패서 곤죽을 만들어주마. 최대감이 건달들을 내세워서 곽선비에게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방에서 갑자기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모두 꼼짝 말라. 어둠 속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창과 칼이 번뜩이며 건달패와 하인들을 포위했습니다. 최대감은 크게 당황했으나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오해요. 나는 그저 이 집의 재물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야. 내 놈들 감히 나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느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오해란 말씀이요. 대감께서 늘 세금을 더 거두고 백성을 핍박했지 않소. 맞다. 우리 곡식과 소를 빼앗아간 것이 누군데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가? 난실이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도 증언하겠나이다. 본디 저는 최대감 집안의 여종이었사옵니다. 손재주가 있어 집안 살림을 불리니 도리어 더욱 가혹한 불임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대감께서 손수저를 모진 형벌에 내몰던 장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포졸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었느냐? 이제는 더 발뺌할 수 없으리라. 최대감을 결박하라. 포졸들이 포승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최대감은 이를 갈며 발버둥쳤으나 두 팔은 순식간에 묶였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욕보이다니. 곽선비, 이 원한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대의 탐욕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오늘의 이 심판은 하늘이 이미 정한 것이오. 난실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뒷받침으로 최대감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은 죄목으로 결국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곽선비는 담담히 하늘을 우러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망회외 소이불실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끝내 빠져나갈 수 없도다. 난실이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난실은 조심스레 곽선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을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리, 이제는 감히 제 뜻을 고백하고자 하옵니다. 지난날 나리를 만나 목숨을 건진 후 제 마음은 이미 나리께 매여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백년가약을 맺고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곽선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난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소. 나 또한 그대를 잃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부부로 맺어져 생을 함께하리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찾아와 축복을 건넸고 잔치 내내 웃음소리와 덕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자식도 셋이나 두어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곽선비는 예전과 같이 청렴을 잃지 않았고 난실은 살림을 다스리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화목하였고 마을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곽선비와 난실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